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병원 진료실에서도 쉽게 꺼내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50대, 60대가 넘어서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의학 상식입니다. 여기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성인 여성 2,400이 명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려 97%의 여성이 이거들 해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거의 모든 여성이 경험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친구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을 위로하는 행위, 의학적 용어로 자가 성적 반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남성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나이가 들면 점잖지 못한 행동이라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과 똑같은 우리 몸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억지로 참거나 죄악시할 때 우리 몸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의학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특히 갱년기를 지나면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항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많은 분이 이걸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해소되지 못한 에너지가 몸 안에서 독소처럼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과정은 우리 뇌에서 기적 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뇌하수체에서 엔돌핀과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엔돌핀은 마약성 진통제보다 수십 배 강력한 천연 진통 효과가 있습니다. 옥시토신은 심리적인 불안감을 없애고 깊은 안정감을 주는 행복 호르몬입니다. 즉, 스스로를 사랑해주는 이 시간은 돈 한 푼 들지 않는 최고의 천연 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건강, 특히 하복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나이가 들면 골반 기저근이라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실금이 오고 자궁이나 방광이 아래로 처지는 증상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자가 위로 행위는 골반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시키는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혈류량을 순간적으로 증가시켜 생식기 주변의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마치 얼굴에 좋은 크림을 발라 마사지하듯 보이지 않는 곳에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 중 정기적으로 이 시간을 가지는 분들은 질 점막의 상태가 훨씬 건강하고 촉촉합니다. 반면 오랫동안 억누르고 살아오신 분들은 조직이 위축되고 건조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건강 관리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좋은 것을 쉬쉬하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잘못된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여자가 그러면 안 된다, 조신해야 한다 는 옛말들이 무의식 속에 남아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많은 중년 여성분들이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만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남편 몰래 하는데 죄책감이 들어요.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의사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체 반응을 가진 것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감정은 우리 몸을 긴장시킵니다. 근육을 딱딱하게 굳게 만들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죄책감을 가진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행위를 해도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오늘부터는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몸을 치료하고 있다. 나는 내 몸과 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은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검증된 방법, 특히 관절이나 허리가 약한 중년 여성분들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환경입니다. 우리 뇌는 아주 예민합니다. 춥거나 시끄럽거나 누군가 들어올까봐 불안한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흥분합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우리 몸은 전투 모드가 되어 감각을 차단해버립니다. 반드시 방문을 잠그고 온도를 따뜻하게 맞추세요. 가능하다면 조명을 낮추어 시각적인 자극을 줄이십시오. 시각이 차단되면 촉각이 예민해집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 몸의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며 이완의 준비를 마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자세부터 의학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바로 누워서 하는 자세입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권장하는 기본 자세이기도 합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면 척추가 일직선으로 정렬됩니다. 이 상태는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 가장 편안하게 이완되는 상태입니다. 다리를 자연스럽게 벌리면 골반 주변에 긴장이 풀립니다. 중력의 영향을 골고루 받아 혈액 순환이 원활해집니다. 특히 하지 정맥류가 있거나 다리가 잘 붙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심장과 다리의 높이가 비슷해져 혈류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엎드려서 하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체중으로 복부와 가슴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은 소화기관을 압박하여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개를 한쪽으로 돌려야 하므로 목 디스크에 치명적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흉곽이 제대로 팽창하지 못합니다.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뇌는 쾌감을 온전히 느끼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절과 척추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인 누운 자세를 선택하십시오. 두 번째는 손을 이용한 미세 자극법입니다. 이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청결, 둘째도 청결입니다.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그냥 씻는 정도가 아니라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 씻어야 합니다.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비누로 닦아내십시오. 세균이 점막을 통해 침투하면 방광염이나 지렴의 직행열차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진 중년 여성에게 염증은 큰 적입니다. 깨끗한 손은 가장 안전하고 섬세한 도구가 됩니다. 자극을 줄 때는 손가락에 지문이 있는 부분을 사용합니다. 손톱이 닿으면 미세한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점막에 생긴 상처는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됩니다. 부드러운 살결을 다루듯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의 그곳에는 약 8,000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남성의 중요한 부위보다 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강하게 문지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강한 자극은 신경을 놀라게 하여 통증을 유발합니다.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주변부터 마사지하십시오. 직접적인 터치보다는 주변부를 맴도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혈류가 서서히 모이게 하여 감각을 깨워야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내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십시오. 어떤 분들은 직접 닿는 것보다 간접적인 압박을 선호합니다.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지그시 눌러주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신경이 넓게 분포된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신경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이리저리 위치를 바꾸며 나만의 스팟을 찾으십시오. 그 과정 자체가 뇌세포를 자극하는 훌륭한 훈련입니다. 내 몸이 어디를 좋아하고 어디를 싫어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존감을 높이는 자기 대화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앉아서 하는 자세입니다. 주로 책상, 의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딱딱한 나무 의자는 위험합니다. 딱딱한 바닥이 골반 하부를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눌리면 혈액 공급이 차단되어 저림 현상이 옵니다. 심하면 신경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쿠션감이 충분한 의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등 바디가 뒤로 젖혀지는 의자라면 더욱 좋습니다. 다리를 책상이나 보조 의자에 올려 높이를 맞추십시오. 골반 각도가 펴지면서 복부 압박이 줄어듭니다. 이 자세를 취할 때 주의할 점은 허리의 각도입니다. 구부정하게 앉으면 복압이 올라가 아랫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척추를 펴고 편안하게 기대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하지만 관절이 좋지 않다면 장시간 이 자세는 피하세요.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 10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물의 흐름을 이용한 수치료법입니다. 샤워기를 이용해 따뜻한 물로 마사지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위생적이면서도 치료 효과가 뛰어난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늘려줍니다.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이완 효과가 탁월합니다. 수압을 조절하여 원하는 부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의 온도와 수압의 강도입니다. 우리 몸의 점막은 입안의 볼살처럼 매우 연약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저온 화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화상을 입은 점막은 회복이 느리고 쓰라립니다. 1000보다 약간 높은 38도에서 4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너무 강한 수압은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강한 물대포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부드러운 물줄기로 시작해서 서서히 조절하십시오. 직접 쏘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의 파동이 주는 불규칙한 자극은 뇌를 즐겁게 합니다. 샤워 중에는 몸이 물에 젖어 마찰력이 줄어듭니다. 피부 자극 없이 부드러운 감각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씻어내며 시도해 보기에 아주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베개나 쿠션을 이용한 압박법입니다. 이 방법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매우 큽니다. 무언가를 껴안거나 푹신한 곳에 기대면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포근한 감촉이 마음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우거나 엎드려 압박을 줍니다. 이때 리듬감 있게 골반을 움직이는 것이 운동이 됩니다. 케겔 운동과 병행하면 괄약근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사용하는 침구류의 소재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거친 린넨이나 장식이 달린 커버는 피하십시오. 연약한 피부가 쓸려서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면 100%의 부드러운 소재나 실크 소재가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위생을 위해 전용 커버나 수건을 깔고 사용하세요. 땀이나 분비물이 묻은 채로 방치하면 세균이 번식합니다.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탁하거나 햇볕에 말려야 합니다. 내 몸에 닿는 모든 것은 내 얼굴에 닿는 것과 같아야 합니다. 사소한 위생 관리가 큰 병을 막습니다.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일부 여성분들이 책상 모서리나 가구의 뾰족한 부분을 이용합니다. 어릴 때 우연히 알게 되어 습관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로서 경고합니다. 이 방법은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딱딱한 모서리는 림프절과 주요 혈관을 짓누릅니다. 지속적인 타박상은 조직 괴사나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멍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 모서리는 집안에서 가장 먼지가 많은 곳입니다. 청소하기 힘든 사각지대에는 곰팡이 포자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가장 소중한 부위를 밀착시키는 것은 위험합니다. 당장의 자극을 위해 건강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속옷을 입은 채 하는 간접 마찰법입니다. 맨살에 닿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쑥스러운 분들에게 좋습니다. 천을 한 겹 사이에 두면 자극이 분산되어 부드러워집니다. 너무 강렬한 감각이 싫은 분들에게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이때 속옷의 재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레이스나 나일론 같은 합성 섬유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거친 섬유 조직이 마찰되면서 피부를 갉아먹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화학 염료가 피부에 흡수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순면 소재의 편안한 속옷을 착용하십시오. 또한 너무 꽉 끼는 보정 속옷은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몸을 조이는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긴장합니다. 가장 편안하고 헐렁한 상태가 최적의 조건입니다. 여덟 번째는 현대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성의 건강을 연구하여 만든 보조 기구들이 많습니다. 예전처럼 남성 위주의 시각으로 만든 투박한 물건이 아닙니다.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목이 아프거나 팔이 저려서 중간에 멈추기도 합니다. 일정한 리듬이 끊기면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기계는 지치지 않고 일정한 진동수를 유지해줍니다. 일정한 자극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몰입을 돕습니다. 최근에는 공기를 이용한 흡입 방식의 기기가 인기입니다. 직접 닿지 않고 공기 파동으로 혈류를 모아줍니다. 부항을 뜨면 그 부위의 피가 도는 원리와 같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어 감각이 무뎌진 분들에게 효과적입니다. 단 기기를 고를 때는 반드시 의료용 실리콘인지 확인하세요. 저가형 플라스틱이나 고무 냄새가 나는 제품은 독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점막을 통해 체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십시오. 내 몸에 들어가는 약을 고르듯 깐깐하게 골라야 합니다. 사용 전후로 전용 세정제로 닦아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습기가 차면 기계 내부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9번째는 가슴 마사지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아래쪽 자극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전신이 연결된 유기체입니다. 가슴은 심장과 가장 가까운 감각 기관입니다. 유두 주변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뇌하수체가 반응합니다. 옥시토신 분비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과 함께 병행하십시오. 전신을 사랑해 준다는 느낌으로 쓰다듬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는 의식입니다. 내 몸의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감사함을 느끼십시오. 오늘 하루도 고생했다. 나이 든 몸이지만 여전히 소중하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방법적인 부분을 모두 의학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적용입니다. 이론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이 겪은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론보다 더 중요한 실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입니다. 아마 듣다 보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무릎을 치실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이 겪고 있는 보편적인 고민들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사례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분입니다. 이분은 저에게 진료를 받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제 인생을 헛살았던 것 같아요. 이유를 들어보니 참으로 안타깝고도 다행스러운 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애할 때 항상 상대방의 눈치만 보았다고 합니다. 남자가 만족해야 자신도 행복하다고 믿는 착한 여자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정작 자신의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가 예민한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가 끝나고 나면 늘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자신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곧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였구나.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쾌락을 넘어선 자존감의 회복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자기 효능감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성에게 목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유가 생기니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서도 완전한 사람은 둘이 되었을 때 더 빛나는 법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아주 모범적인 사례입니다.